저도 제 인생에서 결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네, 저는 김희진이라고 하고요. 네, 앞으로 제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누가 대표로? 청년 프론티어. 우와, 멋진 분들이군요. 네, 청년에다가 또 프론티어까지. 멋집니다. 그런들은 이런 얘기, 몇 가지 얘기들을 좀 할게요. 한 17세기 정도까지, 18세기 초반, 17세기 정도까지 유럽 사회에서는 그 귀족들이 얼굴이 하얀 게 미덕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좋아요. 그 시기 때까지는 농경사회잖아요. 그렇죠? 산업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하루 종일 밭일하고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뭔가 구별하기 위해서 얼굴을 하얗게 하는, 표백하듯이 하얗게 하는 게 미덕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계급이 다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 근데 산업혁명이 딱 있고 나서부터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선택의 역사가 산업혁명부터 시작되거든요. 얼굴을 감게 태우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햇빛을 못 보고 일을 하니까 노동자들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 얼굴을 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분을 지키고 있었어요. 실제입니다. 네. 세계 역사를 보게 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들, 어떤 구별들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이를 우리가 찾고 뭔가 구별한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섬세함이 필요하고 창의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감게 태우거나 얼굴을 하얗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창의력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그것이 어떤 류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귀족들은 얼굴이 하얘야 된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동류의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그룹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는 또 무엇이 작용하냐 그러면은 얼굴이 까만 사람들, 노동자들, 농민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들을 그냥 까만 사람으로 똑같이 묶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굴이 하얀 사람으로 묶듯이 그들을 얼굴이 까만 사람으로 묶는다는 거죠. 거기에는 개개인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 다른 얼굴이 까만 사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몇 층 이상의 고층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끼리 구별 짓는 겁니다. 뭐 어떤 명품을 사거나 어떤 해외여행을 가거나 특정한 어떤 모임에 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하나 이루러 묶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반대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뭐 어린애들, 청소년들, 유색인종들 전부 다 그냥 그런 구별로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똑같이 치부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큰 그룹을 구별하는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분해내는 그런 어떤 차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까지 선거 이후에, 대선 이후에 오늘까지 세 사람의 노동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면은 죽어야 돼요. 자살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전혀 모릅니다.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어떤 큰 역할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 밑에서 누군가가 뭘 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냥 노동자예요. 가난한 사람들 무리예요. 네. 그 사람들 또는 어린아이들이고 선거 못하는 19금 아이 청소년들이고 이런 거예요. 네.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들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 차이를 인정 안 합니다. 네. 총을 안 들으려고 하는 병력 기피자들 무시하는 거죠. 네. 뭐 조금 진보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네. 그냥 빨갱이 이렇게 묶잖아요. 그렇죠? 네. 다 묶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묶어서 그냥 재단을 해버리고 하나하나를 구별해서 볼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를 두는 것은 창의력이 필요하고 섬세함이 필요한 얘기긴 하지만은 그 차이를 두는 것이 어느 순간에 멎으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의 그룹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거기에서 더 차이를 발견해내고 더 세심함을 기울여서 하나하나의 가치들을 듣다 보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번 대선이 끝나고 저도 다른 주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멘붕 상태에 좀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글을 올릴까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지금 조금 그 방향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당선자를 찍었거나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제 주변의 인맥들하고는 이제 개인적인 연을 안 맺을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이 정도까지 선택을, 저는 굉장히 다양하게 좌우 노선을 다 이렇게 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부터 연을 끊을 거예요. 선생님으로 전화도 안 드렸고요. 이제 얼굴도 안 볼 겁니다. 전화도 안 받을 겁니다. 그리고 차차 말할 기회가 있어 말을 할 겁니다. 물론 인정도 보통 이해도 못 하시겠죠. 아버지 안 볼 겁니다. 우리 누나도 1번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안 볼 겁니다. 조카한테 얘기했습니다. 누나한테 그래서 연락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모든 페이스북 친구들과 뭐 카카오 모든 사람들 지금 제가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찍었을까 안 찍었을까.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됐든 간에 이 사람이 그걸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 태도를 취할 겁니다. 물론 제가 공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 영역의 일들 속에서는 공적인 역할에서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책임져야 될 다른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 개인적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 사람들하고 인간적인 면을 짧으면 내후년 총선까지 길면은 5년, 더 짧으면 그 사이면 5년,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현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차이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했냐 그러면은 그 사람도 분명히 미래를 선택하긴 했지만은 그 사람들 개인의 미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저는 선거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는 나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후손들에게,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기가 조금이라도 안정되거나 더 잘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분명히 아까 말했던 그 그룹의 동질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건 절대 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철저하게 아랫사람들한테 향하는 방향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1번을 선택하신 모든 분들은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미래를 볼 줄 모르고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실수했음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2차 대전이 끝나고 유태인 학살의 전범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하나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성실하고 일상에 충실하고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가정에도 충실하고. 이 사람들이 서류 하나 결정하고 사람들 어디 줄 세우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죽어 나갔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한나 아렌트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죄를 물어야 되는데 다 하나같이 또 괜찮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나 아렌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물어야 됩니다. 결국은. 무슨 죄를 물었느냐? 무사고의 죄를 물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죄를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그만 일 하나하나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혹시나 폐가 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혹시나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내가 편하게 지내려고 내가 안정되기 위해서 또는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살고 있는 이 내 모습이 혹시나 다른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뭔가 후손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을 안 했다는 거죠. 사회를 살아나가고 최소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최소한 자기 밑에 한 사람한테 너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분명하게 그런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고를 전혀 하지 않은 죄, 그래서 무사고의 죄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나
대선에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에게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죄를 물겠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느님께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용서해달라. 그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저도 그 사람들의 무지는 용서합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용서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한 20여 년 부산에서 독립영화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 3년여에 걸쳐서 또따또가 도시에서 지역 주민들과 예술 문화를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저는 그런 하나하나의 개개인의 가치를 소중한 자그마한 것들에 대한 의미들 이런 것들을 일깨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치 좀 요즘 창작 공간도 유행이 돼가지고요. 전국에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관에서 하거든요. 대부분 저희를 벤치마킹에 갑니다. 가서는 건물 하나 세워놓고 간판 붙이고 몇 개 행사들을 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생겼던 것들도 그렇고 지금 새로 생기는 것들도 그렇고 대부분 오래 못 갑니다. 대부분 2, 3년 하다가 계속 뭐 안에 내부 바뀌고 뭐 막 불협화음 있고 막 이렇게 생깁니다. 그게 자꾸 동료로 묻기 때문에 제가 계속 벤치마킹 올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각자의 공간마다 지역마다 분명히 거기에 특색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거기에 예술가들하고 들어가서 오랫동안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들이 같이 부딪히면서 그 동네에 어울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 주도록 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벤치마킹 하고 가서는 조금 더 나은 모델로 돈 좀 들여서 뭐 탁 만들고는 오픈 딱 이렇게 그러면 좀 불안해지죠. 물론 다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또 좋은 활동가가 들어가고 의지가 있는 분들이 또 잘 갖고 나가기도 하는데 아무튼 유행처럼 흐르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한 것이죠. 유행처럼 가는 것들도 사실 우리가 그 동료에 휩싸이는 거잖아요. 뭔가 뭐 비슷한 옷을 입고 외모를 지장하거나 비슷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면은 어떤 그룹에 낀 것 같고 뭔가 조금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발맞춰 가는 것 같고 안정감이 들고 이렇죠. 근데 그건 또 금방만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금방 적응할 때쯤 되면 또 금방 다른 걸 쫓아가야 됩니다. 그건 자기 게 아니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계속 쫓아가다가 세월이 다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것들을 찾고 또 남의 것들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뭔가 우리가 지금 말해야 되는 문화나 우리 삶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독립영화나 뭐 인디 계열의 예술 활동들이나 또는 이제 마을에 깊숙이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활동가들이나 또 농촌에 들어가서 이렇게 환경이나 예술 활동하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강정이나 뭐 이런 특정 지역에 가서 평화운동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어딘가 도움이 필요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그 속에서 같이 부딪히면서 같이 배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는 진정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은 항상 좋은 어른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에 참 좋은 어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나 마음속에 내 인생이 왜 이래 힘들어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요 절대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어른들 잘못이에요. 저는 100%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른들 잘못했어요. 절대 여러분들 그걸로 기죽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나이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자라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합니다. 이 말하고 또 나가서 또 혼자서 내 생각 왜 이렇게 합니다.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갈고 사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매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른입니다.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어른이 아니에요.
각자가 생각이 틀린데 그 사람도 질문을 그 사람에 맞게 그때 경우에 맞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온갖 고민을 다 해봐야지 온갖 질문에 대해서 온갖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시되 절대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어른들 잘못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좋은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어른이 되시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후배들도 좋은 어른의 길로 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고민들보다 더 신선한 고민들을 할 겁니다. 흔히들 어른들이 나도 그랬어. 나도 똑같이 꼭 힘들었어. 그건 정말 재미없는 거예요. 오히려 또 우리가 더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뭐 수치상으로 뭐 이렇게 따진다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도 치르셨고 뭐 근대화 어려운 시기 지내셨고 가난도 했고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밑에 후손들에게 똑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 걸 오히려 그런 큰 고민을 겪었었으면 더 큰 가치를 후손들한테 물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갇혀 계시는 거죠. 오히려 너네들은 더 낫지 않냐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암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그러더라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알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조금이라도 다가가요. 그런 노력들이 쌓이고 좋은 어른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따또가 얘기하겠습니다. 또 따또갑니다. 네. 또는요, 톨레랑스, 관용, 배려, 다양성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프랑스어죠. 따또는요, 따로지만 똑같이 작가들 혼자 작업하지만은 또 뭉쳐서 협업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다 각자 생활하고 있지만은 예술문화 활동할 때 같이 모여서 또 합니다. 그래서 따로 똑같이 거리가 그냥 길거리 나와서 길거리 마주쳐서 그냥 집이라는 콘크리트 담벼락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넓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관용, 배려, 다양성을 가지고 따로 똑같이 모여서 거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똑따또가입니다. 설명했고요. 이 주변에서 저희가 거의 모든 장르의 예술 파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인문학 여기죠? 네, 모여 있습니다. 이건 뭐 대충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우리 3억 5천으로 1년 살림살이 하는데요. 2억이 집값 임대를 필요로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 불꽃축제 한번 할 때 28억인가 들죠? 네, 부산국제영화제 60내들이죠. 작은 뭐 2, 3일 하는 뭐 자갈치 축제나 뭐 이런 지역 작은 축제들 보통 한 3억 내외거든요. 네, 2, 3일 하는데 1년에 1억 5천 정도 돈을 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21군데에 있는데요. 이 지역에 이제 조정됩니다.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한 24군데 될 겁니다. 24군데, 5군데 사이로 이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시민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아까 많은 장르들, 문화예술 장르들이 각 파트별로 시민들하고 강좌 활동해서 시민들이 그 속에서 성과물들을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축전을 하는데요. 올해 저희가 예술축전에서 매일매일 기다려라는 제목으로 2달 반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다려 노래 아십니까? 매일매일 기다려. 매일매일 기다려. 매일매일 서너 가지 이상의 문화 행사를 이쪽에서 계속. 내년의 제목은 안전하 선화 당신생. 선화 당신생. 내년에 축제 제목. 물론 이제 제 운영위원회가 받아줘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골목에서 저희들 많이 놉니다. 그래서 골목에 화단도 조성하고 콘서트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많이 합니다. 이 동네 골목들 다음에 짬나면 쭉 둘러보세요. 골목들이 되게 매력적인 곳입니다. 자, 요 앞 40계단 앞에서 저희가 문화공연들 계속 하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렇게 거리 장터합니다. 요 장터가 지금 사진이 지구인 시장이라는 장터인데요.
여기 꼬마들 있죠? 예, 저쪽 가면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예, 집에서 다 쓰던 거 갖고 나와서 꼬마들 100원, 200원에 너무 귀여워요. 안 사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토요일마다 할 겁니다. 한 번은 지구인 시장, 한 번은 여기에 모다난 저희가 공예 전시, 공예 마켓 왔다 갔다 할 건데요. 토요일에 자주 오십시오. 저희가 왔다 갔다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국제 교류 행사를 내년하고 있는데요. 일본 후쿠오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쪽 예술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후쿠오카 가서 했고 올해는 부산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준비하는 기간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하고 가서 몇 달씩, 한 일주씩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작품 만들어서 이 지역에서 전시합니다. 또 전국에 있는 이런 창작 공간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만나서 예술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물레동 창작촌인데요. 물레동은 굉장히 재미난 동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철공소 지역이거든요. 서울에 지금 재개발 예정지인데 서울의 예술가들이 대학로에서 활동하다가 대학로가 상업공간으로 바뀌면서 홍대로 다 이전해 갔다가 홍대가 또 상업공간으로 바뀌니까 상업공간이 바뀐다는 얘기는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집세를 못 주니까 결국에 흘러간 곳이 물레동 철공소로 됐어요. 거기는 철공소 산업이 다 망하고 있었고 빈대도 많고 너무 싸니까 그래서 예술가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그 공장마다 다 자기 스튜디오를 만들고 해서 형성된 데가 물레동 예술촌입니다. 근데 물레동 예술촌에도 서울문화재단에서 물레창작공간이라는 물레창작센터라는 또 안에서 만든 건물을 하나 세웠죠. 그래서 별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왜 간만 기획하면 안 좋아질까요? 자, 저희들 전시 공연 체험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것들, 특히 이제 원도심 사람들이라고 올해 마지막 전시였는데요. 이제 제가 여기를 원도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근대 사회 부산에 있어서 중심이 되었던 곳. 근데 이제 그 중심은 이제 행정의 중심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부산시청이랑 뭐 법원이랑 경찰청이랑 이런 게 다 이 동네에 있었는데 다 이사가고 이제 빈 공간들만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 내년 되면 이제 여기 한국은행이랑 금융결제원 문현동 금융단지로 다 이전하거든요. 이 동네 또 은행 본점들이 싹 다 빠집니다. 또 뭔가 좀 비겠죠. 아무튼 원도심. 이쪽에 그 조선시대 이제 외관에서부터 여기는 교육의 중심지였고 행정의 중심지, 그러니까 조선시대 동네가 중심지였다가 이제 근대사회가 들어오면서 이쪽이 중심지가 된 거죠. 원도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문학작가들이 매년 한 권씩 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숨어있는 이야기들 또는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들, 설화들, 장소들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매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백년의 소원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커뮤니티 숍이라고 해서 공예샵이 2군데인데 현재 하나 더 늘었습니다. 3군데가 됐고요. 이제 문화창장 커뮤니티도 하나 있고요. 영화공간 제 보기 드문 있고요.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 샵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항상 열려 있으니까 개인 작가 공간들은 작업할 때만 열려 있고 또 작업할 때 들어가면 방해도 되고 하니까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하시고 굉장히 많은 탐방이 옵니다. 예, 이쪽 지역에. 그래서 여기 백년에 사람들 왔던 것, 이건 탐방은 아닌데 그냥 제가 띄워놓은 사진이에요. 아무튼 백년에도 자주 오고요. 내일 또 부산, 내일 11시에 부산관광공사 사장님 오십니다. 부산에 관광공사가 또 몇 달 전에 이번 달 11월 달에 생겼네. 처음으로 생겼죠. 그래서 사장님이 또 가보자. 그래서 내일 오십니다. 굉장히 많이. 오늘 아침에도 문화재단 대표이사님하고 탐방을 뭐 이런저런 글자 잘 안 나왔네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과들 좀 나와 있는데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아무튼 또따또가는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다양한 창의력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3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앞으로 3년은 더 합니다. 최소한. 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은 자주 놀러 오시고 같이 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래 주시고 고맙겠고요. 끝으로 제 공간, 영화 공간 보기 드문은
영화를 공공재로 생각한다가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에는 많은 자본도 들어가지만 사실은 그들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해서 영화를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 살아가는 공간에서 촬영하고 결국에는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공공자원들을 이용해서 영화를 찍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돈 좀 됐다 그래서 특정 자본가가 독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기 드문에서만은 영화는 공공재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안 받고 기부제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영화를 보여줍니다. 유통도 시키고 그럽니다. 저는 벌금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영화가 공공재로서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영화가 가치가 있다. 그래서 상업 영화도 우리가 꼬집어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가치로서 대세금지락 가치 진짜 많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100억씩 들여서 찍은 영화인데 그걸 잠시 보고 나와서 버린다는 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자산으로 챙길 게 너무나 많고 또 한 가지는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나 정말 작고 소외되어 있는 영화도 있습니다. 극장에 개봉되면 영화에 대해서 리플이 달리고 평이 달리고 막 많이 달리잖아요. 근데 단편영화 하나, 독립영화 하나에는 평가 하나 없습니다. 같은 우리 시대에 똑같이 나온 문화적 생산물입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어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언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화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기 드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한번 질문 못 받아서 좀 아쉬운데 밥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 테이블로 선착순으로